메가시티 갑론을박. 그 가운데 오세훈 시장과 김포 김병수 시장이 만났어요.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포 김병수 시장. 저희 김제 모닝콜에도 출연했었죠. 만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정부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입장은 아니시고요. 인천시장이신데 김포에 대해서 뭐 알부하실 분은 아니시라고 보고, 북도나 남도가 추진되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김포 시민들이 가장 큰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서울로 가자는 결과였기 때문에 오늘 그 서울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포시와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후에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자, 오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 입장보다도 더 진전된 느낌입니다. 김포 편입에 대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서 진전시키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요. 본인 입장에서 이제 처음에 신중론이었죠. 예. 그런데 좀 약간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 편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메가시티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 내년 총선에 이제 블랙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이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본인이 만약에 편입됐을 때도 뭐 서울시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대선의 어떤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메가시티의 한 이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신중론을 기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이거 자체를 사실은 뭐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오 시장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 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메가시티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까지 어떤 연구 용역이랄지 논문이랄지 이런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갑자기 좀 턱 튀어나온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전에 메가시티와 경기도와 서울과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는 있었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민의 삶과 관련해서 과연 깊은 연구가 있었느냐, 그건 제가 의문을 제기해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됐던 아니면 실제적으로 경제와 주민 삶을 위한 것이든 일단 화두는 던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총선 과정에서 확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천시장, 국민의힘 소속의 유정복 시장이 김포 편입 반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동의, 의회의 동의, 그리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자, 이게 사실은 뭐 김포와 인천의 이해관계가 있었다라는 기저에는 그런 분석 기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5호선이 인천 쪽으로 향할 것이냐, 김포 쪽으로 연장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매립지 문제를 두고 인천과 이제 김포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 김포가 편입되게 되면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인천보다 김포 쪽으로 이해관계가 기우는 거 아니냐라는 반감 등이 이 유정복 시장의 반대를 들고 나오게 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유정복 시장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 날이 서 있는 비판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라고 현 지도부를 강하게 좀 비판하는 메시지도 들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그냥 인천과 김포 간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가장 당황하고 긴장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일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김포 문제, 메가시티 문제는 우리 당이 굉장히 핵심 중점 공약으로 들고 나온 거고, 용산에서도 거의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추인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 세게 들고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세게 들고 나왔어. 대통령에 대한 예. 저항일 수가 있어요. 유정복 시장.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도 사실상 레임덕 된 것 같은 의문의 일패 지금 대통령이 당한 거고. 하연님 오늘 레임덕 얘기 너무 많이 쓰시는데 아니, 괜찮겠어요? 근데 그런 긴장감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서울 말고 지방은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
도시 발전 방식이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서 서울 거를 지방에 가져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전략으로 돼 있었거든요. 서울 걸 나눠 갖자.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그걸 평가해 볼 시점이 됐어요. 그게 성공했냐? 공공기관 간지역 지금 황량하잖아요. 아직도 많은 지역이. 그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방식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당에서도 약간 거칠게 들고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서울과 지방의 메가시티 공동 발전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도요 지금 코리아가 영국, 프랑스 못지않은 나라가 됐는데 수도 서울은 런던, 파리 정도가 되느냐. 그 정도 매력도가 있느냐. 없어요. 아이돌만 있지 서울은 그 정도 매력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매력이 있는 서울로 만들려면 좀 키워야 돼요. 그래야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메가시티라는 게 우리는 낯선 개념이 아닌 게 당장 제지역구만 해도 30년 전에는 해운대가 부산의 경계였습니다. 그러다 기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30년 지난 지금 해운대는 완전히 떡상했고 기장도 엄청 발전했어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윈윈한 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럼 강사하고 김포가 윈윈하고 고양이 들어오면은 서울 은평 쪽하고 윈윈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게 짜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잘한다고 보는데 저렇게 연구반을 만들어야 되고요. 잘한다. 그럼 왜냐하면 기존에는 김포 예. 발전 계획이 2030 서울 비전이 없어요. 그럼 새로 비전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유정복 시장은 그럼 왜 이렇게 세게 비판했다고 보세요? 지방은 다 그렇습니다. 유정복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충남지사도 지금 반기를 들고 있고 그렇군요. 부산에서도 야, 부산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지방은 이때 같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숙명의 그렇군요. 당과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지역이 또 파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포에서 조금만 더 가면 파주인데. 유정복 인천시장이요 김포 출신입니다. 김포 그 태생이고 또 김포에서 맞네요. 네, 시장 군수했어요. 예. 또 행안부 장관을 했습니다. 또 정치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정치쇼다는 걸 정확하게 평가한 거고 지금도 메가시티인데 초메가시티로 간다고요? 일극체제로 간다고 그건 안 맞는 거죠. 부울경에 대한 메가시티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연구도 됐었고 거의 세 군데 지자체장들이 합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그런 데를 놔두고 수도권으로 다 몰린다? 이거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데 다시 그 문제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메가시티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도시들의 장점을 해서 합리적으로 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마곡지구가 지금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마곡. 그다음에 고양시가 지금 문화단지로 해서 인구가 많아요. 또 김포 이제 주거단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파주 생산산업기지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메가시티를 새롭게 만드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거에 대한 것이 실제로 직주 근접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나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편입만 되면 교통 문제로 발생했는데 이게 교통에도 5호선 연장해야 된다.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 편입으로만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지금 고양시, 하남, 그다음에 구리 그렇게 해서 김포까지 포함시키면 그다음 2차로 광주에서 얘기하고 파주에서 얘기하고 부평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직주근접성에도 맞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정치쇼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마치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만약에 그 합의가 된 상태로 여당과 정부가 이걸 얘기하고선 시작했다 그러면 진짜 문제고요. 지금쯤은 이제 정당에 우리 민주당에게 답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대통령께서 지금 나서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란이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행정 수반이신데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면 민주당도 이제 얘기할 차례가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총선 앞두고 띄우기식에 이렇게 정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응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자당의 지방 광역 단체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를 잘 알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지방자치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장이 반대했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의 그러면 입장은 뭡니까? 반대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더 뜬금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적으로는 아직 분석 중이다. 네, 부울경 같은 데를 먼저 하고 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기현 당대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아마 저 메가시티 화두 자체는 뭐 국민의힘에게 불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리하다.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도시의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큰 도시에 편입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물론 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본인들의 어떤 편의성, 주민의 복리 이런 것들, 특히 사회적 인프라 이런 데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이것은 뭐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서울 시민이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이미지랄지 이런 데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건 이제 긍정적인데 지금 이 총선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섣불리게 뭐 찬성 반대를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뭔가 이걸 잘못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화두는 잘 던졌고 총선에서도 영향이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